자, 교재는 369페이지 작물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인데요. 주체는 정범을 제외한 자라면 다 돼요. 이 정범이 누구였어요? 본범이잖아요. 사람이 본범인데 본범은 여기서 정범을 말해요. 정범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공범 될 수 있나요? 공범 될 수 있어요. 즉 교사범, 방조범 될 수 있어요. 이 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정범, 간접 정범, 공동 정범을 말해요. 됐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절도의 공동 정범 상호 간에는 공동 정범이니까 안 된다고요. 작물합의가. 자, 팔랜데. 자, 보죠. 특수 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 모의가 뭐예요? 모의 세무처벌 이퀄 정범. 정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알선했다 해서 이 알선죄가 되는 것이 아닌. 됐는가요? 자, 빨간색으로 교사를 했다. 취득을 했다. 그럼 뭐가 돼요? 두 가지 죄가 다 되고 경합범이 돼버리죠. 교사범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작물죄는 타인. 이 타인이 이 한 범죄에 가담하는 거다. 이 타인이 바로 본범이죠. 타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세모, 자기 범죄일 때는 작물죄가 안 되죠. 그렇죠? 학설은 이상하게 판례는 이상하게 불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범죄라 하는 것은 정범자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이 정범자는 뭐가 안 돼요? 정범자는 작물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밑에 이 정범자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작물범이 될 수 있다. 작물취득이 될 수 있다. 작물범이 될 수 있다. 정범자가 아니라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평소 본범과 어울려 다녔어요. 어울려 다녀서 실질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범자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작물취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죠. 실질적인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범자가 아니라면 작물취득이 될 수 있다고요. 불사란 말이 아니고 이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려워요 판례가. 자, 객체는 작물이죠. 첫 번째 작물취득인데 작물취득이란 말은 점유율을 이전받고요. 그다음에 처분권을 획득했을 때 이거 플러스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작물취득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아니하면 작물취득이 안 되죠. 자, 밑에 판례가 아주 잘 나오는데요. 자, 판례 볼까요? 작물취득이라 하는 것은 점유를 이전받고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으로써니까 이것이 란 말이에요. 자, 노트 갑니다. 자, A가 소유자고 B가 본범인데 B가 훔쳐왔잖아요. 이걸 C한테 건너주니까 C가 작물범이잖아요. 작물범일 때 이 사람이 취득죄가 되려면 점유도 이전받고 처분권도 획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됐어요? 자, 밑에. 자, 보세요. A가 소유자인데요. 카드를 한 장 갖고 있어요. 근데 B가 이 카드를 훔쳤어요. 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은 절도범이죠. 이 카드를 을 한 대 주면서 훔친 카드를 을 한 대 주면서 물건 좀 구입해 줄래? 라고 하는 물건 좀 구입을 해줄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보수를 줄 테니까 물건 좀 구입을 해줄래? 라고 하면서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그때 을은 이걸 알아요. 갑이 이 카드를 훔친 카드라는 걸 알면서
그래, 알았어, 물건 사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이, 자, 병으로부터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샀죠.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을은 이 물건을 이렇게 건네줄 거 아니에요. 물건과 플러스 카드를 건네줄 거 아니에요. 카드를 건네준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이때 문제는 이 을의 주책이라는 을의 주책이. 을의 주책이 작물 취득입니까? 내가 갑이 나한테 물건을 구입 좀 해주라. 그리고 카드 니 가져라. 너 가져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을은 물건을 사고 카드를 같이 건네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카드를 취득했다라고 볼 수 없죠. 작물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처분권 획득이 없기 때문에. 점유만 이전받았기 때문에. 결국 을은 뭐가 된다? 그 기간만큼 내가 카드를 갖고 있다가 물건을 사서 카드를 다시 돌려준 그 기간만큼은 그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을은 보관죄, 작물 보관죄가 되는 것이다. 됐는가요? 자, 그래서 이 교재 한번 가보시면 자, 파란색 들어보세요. 보수를 줄 테니까 일시사용 좀 해. 일시사용이라 했어요. 니 가져라고 아니고 일시사용만 해라. 일시사용 셈을 쳐봐요. 이것은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밑에 기출문제가 이 판례인데요. 절취한 신용카드를 나오죠? 제가 설명한 거 나오죠? 보수를 줄 테니까 대신 구입을 해달라 이거예요. 라고 받고 사서 부탁을 들어서 건네줬다면 갑은 작물보관죄가 된다고 돼 있어요. 자, 대신 구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대신 구입을 해달라. 대신 구입세 묻혀봐요. 그 말은 일시 사용해서 나한테 사서 돌려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취득은 현실적인 점유율 이전이 있을 때 취득이 되는 것이고 인도가 되었다면 대금 지급 여부는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는요. 취득할 때 고의가 있어야 되죠.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요. 계약 체결 시 때는 작물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정을 알고 인도를 받았어요. 자, 인도를 받을 때, 즉 취득을 할 때 작물 이름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 취득이 돼요. 근데 밑에 거 보시면 인도를 받은 후, 인도를 받은 후라 했어요. 인도 받을 당시엔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인도를 받을 후에 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도 받을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작물 취득이 안 되죠. 밑에 것도 인도 받을 당시 몰랐다면 인도 받을 당시 몰랐다고요. 몰랐다가 그 후에 알았다는 거지. 작물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 자, 그 다음 판례가 좀 어려워요. 이 판례. 자, 이 판례가 어떤 판례인지 노트를 펴보겠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사건인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갑은 본범입니다. 갑은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을이 갑이 사기를 친다는 것을 알면서 뭘 해요? 그렇죠. 계좌를 개설을 해줘요.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통장이 A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기 방조죠. 그래, 사기를 수월하게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사기를 치는데 을을 향해서 기망을 했고, 을은 착오를 일으켰고, 을은 이 통장에, A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어요. 이렇게 입금을 했어요. 자, 갑이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이렇게 인출을 했어요. 빼냈어요. 자, 현금을 인출했다 했을 때 현금이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자, 현금은 재물이잖아요. 현금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인데 이 재물이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작물 맞잖아요.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된 재물로서
위법성이 갖춰진 거 작물 되죠? 작물 됩니다. 문제는 작물은 맞는데 작물 취득이 되냐고요? 취득이 돼요? 취득이 되려면 점유 이전 받음 더하기 사실상 처분권 획득이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점유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본범으로부터의 취득, 본범으로부터의 취득, 이게 없잖아요. 이 돈이 가백에 와서 가백에서 A로 온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내가 뺏어 쓴 것이잖아요. 점유 이전이 없기 때문에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2번 판례인데요. 쭉 읽어보시고 1000만원 뭐 나와있고 140만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것을 작물로 봐요. 작물로 보는데 작물 취득은 무죄다. 취득은 안 된다. 자, 올라가 볼게요. 1번.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재물이냐 이익이냐. 판례는 재물이야, 재물. 판례는 재물로 봤다. 재물로 봤기 때문에 뭐라고 본다? 이퀄 이것을 작물로 본다. 됐는가요? 기출문제 나오죠? 재물이다고? 작물 취득이 된다? 작물 취득 안 된다니까요. 밑에 작물 취득자 안 된다니까요. 다음 페이지 양도 봅니다. 양도. 양도인데 양도는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양도라 해요. 근데 양도인데 이 취득자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노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노트. 자, 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 따라 적으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당연히 A는 피해자고요. B는 본범이고요. C는 작물범이고요. 맞죠? 이렇게 훔쳐와서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을 C가 이 D라는 사람한테 이 D는 제3자입니다. 양도 하잖아요. 양도. 됐는가요?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요 관계를. 자, 요 C라는 사람이 1번. 작물임을 알고 취득을 했어요. 지금 이거 1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취득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퀄 작물 취득재. 맞잖아요. B로부터 C가 받을 때 작물임을 알고 받았다고요. 그럼 뭐가 돼? 작물 취득재.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알고 취득하면 작물 취득재. 근데 여기서 C가 D한테 양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플러스 작물임을 알고 양도했잖아요. 여기서는 알고 했는데 여기서는 C가 B에게서 받을 때 알고 취득했는데 C가 D에게 양도할 때는 모르고 양도합니까? 그게 말이 돼? 앞에서 작물임을 알고 취득했으면 작물임을 알고 양도하겠지. 그쵸? 이퀄. 이거는 작물 양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고 바로 뭐가 돼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돼요. 여기 나오잖아. 그쵸? 1번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양도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2번. 작물임을 알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취득을 해야 돼. 모르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지? 작물 취득이 돼, 안 돼요? 작물 취득이 안 되지. 플러스 그리고 알고 양도를 해야 돼. 양도할 때는 이게 작물이구나. 라고 알고 양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이퀄 뭐가 된다? 양도죄. 작물 양도죄가 되는 것이다. 이때 알고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죠. 알고란 말은 미필적 고의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재갑니다. 이게 2번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모르고 취득한 다음에 여기 정을 모르고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알면서 양도를 했을 때 알면서 모르고 취득하고 알면서 양도하고 됐나요? 다시 모르고 취득하고 알면서 양도하고 그래야지 양도죄가 된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피고인의 도난 차량이 뭡니까? 이 작물이잖아요. 작물. 미등록 수입차. 아까 이것이 리스 사건입니다. 리스 사건. 신규 등록을 마쳤다. 근데 이 신규 등록을 마쳤을 때는 몰랐어요. 작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어요? 미필적 고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빨간색으로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했다. 이 모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작물일지도 몰라. 뭐뭐일지도 몰라. 이게 바로 뭐예요? 미필적 고의. 그때 바로 양도죄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갑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쳤을 때,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신규 등록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 뭐다?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요. 이게 없다고요. 그 차가 빨간색으로 작물일지도 몰라고 생각하면서 양도했다. 뭐뭐일지도 몰라. 이게 바로 뭐예요? 미필적 고의. 이때 바로 뭐라고? 작물 양도죄. 작물 양도죄가 된다고 여기 나오잖아. 마지막에 작물 양도죄 된다고. 이 사람이 그 수입차를 신규 등록했다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규 등록했다 해서 이 원시특이 됩니까? 수입권 취득 안 됩니다. 작물 양도가 범죄가 되죠. 양도죄라고 하는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라고. 이것이 기출 문제인데 이것이 법원 행정고시 문제인데요. 그 최초 등록인이 해당 수입차를 원시 취득한다? 원시가 안 돼요. 양도가 된다는 거지. 안 돼도 틀렸고.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운반죄. 운반이 뭔지 알죠? 파란색으로 편승만 갖고는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탔다는 거야. 뒷좌석에 탔다는 거야. 뒷좌석에 탄 것은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반죄가 안 되고요. 빨간색으로 운전해주게 되면 뭐가 돼요? 운반죄가 되죠. 근데 이것이 강도를 할애함에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급박이 없잖아요. 그 전 단계이니까 강도 예비가 되는 것이고 이 운전이라는 것이 행위가 한 개예요. 한 개의 행위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보관죄. 보관죄는 점유 이전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고 사실상 처분권이 없다는 점에서 취득죄와 다 차이가 있다. 자, 이거 설명드려볼까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네요. 누군지 알죠? 피해자, 본범, 작물범. 됐어요? 이렇게 훔쳐와서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여기서 1번. 자, 1번. 이 사람 C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1번 알고 보관했어요. 작물임을 알고 보관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퀄 작물보관죄. 됐죠? 두 번째. 모르고 보관했어요. 모르고 보관하면 작물 보관이 돼요? 안 되죠. 플러스. 근데 모르고 보관했으니까 작물 보관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관하다가 어느 때 알게 됐어요. 알고 계속 보관했어요. 됐어요? 그럼 뭐가 돼? 요때 뭐가 돼? 요때. 요 알고 보관했을 때. 요때 뭐가 돼? 이퀄 작물 보관죄. 요때부터 작물 보관죄. 됐는가요? 근데요. 요 알고 보관할 때 요때 CF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작물보관죄의 예외가 돼요. 자, 보죠.
작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그치? 모르고 보관하던 중에 작물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 빨리 신고를 해야지 계속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때 보관죄가 돼요. 그러나 권한이 있을 때는 안 된다. 담보조로 보관했을 때가 그런 거죠. 계속 보관했을 땐 작물죄가 되지만 점유할 권한 세무 처분세. 그때는 안 된다. 여기 담보 잡고 빌려주는 겁니다. 안 된다. 자, 알선 가죠. 알선이 뭔가요? 알선이 중개해주는 걸 알선이라 그래요. 또는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을 알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기수가 문제가 되는데, 기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선 행위만 있으면 기수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알선 행위만 있으면 기수다. 그렇죠?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여기 1번 볼게요. 첫 번째, 작물을 정을 알면서 밑에 중개 동그라미, 편의 도모 동그라미. 그러면 뭐가 돼요? 기수가 돼요. 기수가 밑에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게 안 되었거나 이전이 되었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개하거나 편의도하면 기수가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개하면 이때 뭐가 돼요? 이때 이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만나기도 전에 체포가 되었다. 즉 여기 계약도 안 되었고 이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개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고의는 당연히 미필적 동그라미면 돼요. 다음 페이지. 죄수. 자, 죄수는 우리가 총론 시간에 봤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작물인 정을 취득했다. 요거 뭡니까? 요거 작물 취득죄. 작물인 수표를 취득했으니까 작물 취득죄. 근데 여기서 이 취득한 수표를, 이 수표라 그랬어요. 현금 대신 주었다 해서 이것이 이퀄 사기입니까? 사기가 안 되죠. 보다 불가벌적 사회행. 별도의 죄가 안 된다. 새로운 피해법의 침해가 없으니까. 이것이 수표가 진짜잖아요, 진짜. 진짜지 가짜가 아니잖아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피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현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금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피해를 보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작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작물을 횡령했을 때는 뭐가 된다? 보관죄만 돼요. 보관죄. 이 사람이 처분했다 해서 별도로 횡령이 되는, 여기 보관하면 보관죄만 돼요. 횡령했다 해서 이것이 별도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 판례 보시면 이 판례도 무지 잘 나오는데요.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정을 알면서 보관했다. 보관 동그라미. 이때 뭐가 돼요? 보관죄가 돼요. 보관죄. 요 밑에 과실로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 동그라미. 이때 보관죄가 돼요. 여기서 정을 알면서라고 하는 것은 고의를 말하고요. 요 밑에 거는 과실이죠. 그게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죄가 돼요. 여기서 이미 처분했다. 밑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보관죄만 돼.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여기 횡령죄 되거나 상경이다 다 틀려요. 됐어요? 밑에도 횡령죄 된다 실경 틀리고 밑에도 횡령 틀리고 뭐밖에 안 됩니까? 보관밖에 안 돼. 이 보관죄. 밑에 보관죄. 요거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인데요. 2번을 제가 앞에서 추구권, 유주설 할 때 설명했다 했어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고요. 피해자죠. 이 사람이 갈취했어요. 그러니까 공갈범이네요. 자, 이 사람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야가 뺏었어요. 응? 이거 갈취했다. 갈취, 공갈범. 이 훔친 시계를, 갈취한 시계를 야한테 C한테 줬단 말이에요. 아니. 이 시계를 이 C라는 사람이 이 시계를 어떻게 했다? 이 시계를 이렇게 시계를 훔쳤어요. 절도하거나 강도하거나 사기치거나 공갈치거나 뭐 등등등을 했다는 거예요. 합의하에 건네준 것이 아니고 합의가 없어요. 합의하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린 지금까지 합의했다라고 배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 합의로 넘겨준 건데 근데 지금 이것은 뭐 그게 아니고 C가 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갔단 말이에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만 됩니까? 플러스 이건 작물이기 때문에 작물 취득도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만 된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만 된다. 이 얘기는 유지설에 따랐을 때 즉 유지는 뭐다? 합의가 없기 때문에 공갈이 안 된다. 작물이 안 된다는 그 견해에 따랐을 때 나오는 해결책인 거예요. 만약 추구건설이라면 작물 취득까지 된다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는 유지설을 여기서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취한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빨간색 뭐가 된다? 절도죄만 될 뿐이다. 됐는가요? 잘 받으시고. 자, 쭉 내려와서 5번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문제가 바로 이 작물죄인데 단순 과실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업무상 과실, 그 다음에 중과실만 처벌하고 있다. 단순 과실은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상이란 말은 가중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됐어요? 자, 판례 보죠. 판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9살 난 여고생이 14K 커플링 반지를 한번 사줬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일주일 만에 또 나타났어요. 또 일주일 만에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반지 갖고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밑에서 보듯이 작물인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럽잖아요. 그쵸? 일주일 만에 갖고 왔기 때문에 빨간색 밑줄 그시고 여기 의심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이것은 작물이 인정된다. 작물 취득이 인정된다. 꼽았어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꼽았어요. 자,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자 파란색 들어보시고 미싱 취급 고물 영업자들이 모두 기재했다. 세모. 전당포 영업자가 기재했다. 세모. 전당포주가 기재했다. 세모. 다음 페이지. 자, 우표상이 기재를 했고 시계섬 경영자가 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수는 기재를 안 하죠. 택시 운전수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하지 않고 운반했다 하더라도 택시 운전수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친족 상도례입니다. 친족 상도례 중요하죠. 자, 노트 펴보시게 되면요. 자, 이 부분인데 자, 여기 A가 있죠. B가 있고요. 자, C가 있네요. 자,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요 A라는 사람과 요 C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친족관계. 328조 1항의 관계라면 필요적 면제. 2항의 관계라면 친고죄는 똑같죠. 우리 친족 상대 배운 논리대로 하면. 자, 볼까요?
여기 조문 가보세요.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누구랑? 그렇지. 피해자랑. 1항이나 2항의 관계가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그 조항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 됐어요? 친고죄고 필요적 면제고 친고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와보시게 되면 자 본범과요. 본범과 이 작물범 간의 친족관계 1항일 때는 이건 필요적 감면.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적 감면. 다음 2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누구랑? 본범과 작물범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잘 받으시라고. 자 여기 본범과 1항의 관계가 있을 때는 감경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 됐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